서클. 자, 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풍성한 수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5년 1월 1일 첫 거래일이었고요. 시장은 우리가 늘 강조합니다만 1월 효과라는 게 있죠. 1월 달엔 상대적으로 개별주가 강하다는 건데 오늘 확연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주가 지수는 코스피는 약간 원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봉으로 마감을 했고 대신 코스닥은 이틀 연속 코스피 대비해서 아웃퍼폼의 힘을 좀 보여줬죠.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주식을 사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나 이렇게 큰 주식을 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재료들이 숨어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환율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환은 조금 안정은 됩니다만은 워낙 속도가 12월 초순에 코리아 폴리티컬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연간 1년 동안 15% 정도의 환손 시세를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 타겟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확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보면 25년 1월 2일인데요. 예. 잘못 적었네. 25년 1월 2일인데 요것도 오늘이죠. 예, 오늘인데 이렇게 보면 확실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을 많이 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많이 팔았죠. 이는 프로그램 매도로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개별주가 강한 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봇이 강해서 갈 수도 있는데 이 힘을 한번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시장을 이야기할 때 거래량도 거래 대금도 감소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말고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일중 거래 대금을 보면 거래량도 코스피가 3억 주밖에 안 되죠. 거래 잘 될 땐 6억 주 이상까지 거래되던 겁니다. 최근에 이제 3억 주 밑으로 내려왔어요. 거래량도 많지 않고 거래 대금도 한때 9조 원대 12조까지 갔던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6조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코스피가.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은 분석이 필요한데 약간 거래량 코스닥은 조금 8억 주나 이렇게 많습니다만 거래 대금을 보면 한 크리스마스 전에 그래도 7조 원대 7조 원대 언저리 거래되던 게 지금 5조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쁘게 보면 장해진 큰 돈이 안 들어온다 볼 수 있고 또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지금은 이게 이제 ADR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말할 때 자주 주식 클래스 영상에서 보여드린 영상인데 밑에가 주가 지수거든요. 코스닥 주가 지수보다 상승 종목 수가 많다는 거죠. 한 달 평균 20일을 평균을 내보면 실제적으로 9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큰 주식은 움직이지 않고 1월 효과에 맞게 개별 종목이 많으면서 실제적으로 테마주 장세라는 표현이 맞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테마주 중에서 이제 CES와 연관됐을 때 가장 좀 많이 움직이는 테마가 아무래도 로봇이 되겠죠. 근데 로봇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한 것보다 빨리 움직여 버렸어요. 삼성전자 이슈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의 로봇 하이젠 아래 제가 보는 종목들이 다 시세가 많이 나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수 들어가기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로봇이 첫 번째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로봇 이전에 가장 핫한 게 사실 로봇보다 더 핫한 게 있어요. 로봇은 한국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아무래도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일본 업체들이 많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엔비디아도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다고 하니까 봐야 되는데 그거는 주가 너무 당연히 반응한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자율주행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다시 퓨런티어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있어요. 그쵸? 텔레칩스 같은 요런 이제 자율주행 관련 칩을 만든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올해가 매년 갈수록 업그레이드 됩니다만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시세는 끝났다고 보기는 아직은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익을 취할 수 있고 공략할 수 있는 눌림이 들어왔을 때 넥스트 칩도 마찬가지고 눌림이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공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율주행은 좀 남아있고 세 번째가 이제 양자 컴퓨팅이죠. 양자는 우리보다 미국이 더 많이 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리게티라든지
예, 아이온큐 이런 기업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가 지금 여전히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한단 말이죠. 저도 사실 양자 쪽은 매년 1월 달에 움직이는 게 양자 컴퓨팅입니다만은 또 CS 효과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바로 고꾸라지 물론 시세는 대부분이 지금 목까지 왔어요. 목까지 왔는데 바로 고꾸라지기에는 아직까지는 공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HVM이라는 주식을 양자 플러스 스페이스X로 한번 투자를 해봤는데 실제로 시세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주 쪽으로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만 우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테마는 아닙니다. 이건 루미라라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AP위성이라는 기업인데 하지만 이제 연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이런 이슈와 함께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자율주행 로봇이 있었고 또 양자도 있었죠. 양자는 이제 12월 달부터 들어온 섹터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쪽 관련 회사들이 뭐 쉽게 고꾸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생성형 AI랍니다.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이스트소프라든지 코난테크라든지 마음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면 다 개별 재료는 하나씩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만 시세가 그렇게 죽질 않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트소프트 이제 12월 초에 앨런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한 이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조금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이런 가격 밑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면 다시 일정 부분 움직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생성형 AI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드웨어도 아니고 대부분 소프트웨어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성형 AI 쪽도 1월 달에는 조금 움직일 수가 있고 심지어 여기에 이제 구글, 삼성 XR 글래스까지 넘어가니까 뭐 이쪽 관련주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무가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움직인다는 거는 선희 시스템 이런 시세가 움직인다는 거는 역시나 CS 단골 손님 XR도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종목을 봤지만은 실제로 대부분이 보면 시가총액이 작고 좀 개별주들이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은 사실 코스피 없이 코스닥 혼자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대신 코스피가 안 빠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뭐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너무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정 부분 최소 1, 2주 정도는 이런 개별주 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1월 달은 우리가 투자하는 해가 아니고 보통 트레이딩 4848 매매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괜히 옳은 종목 브리핑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 계열 자체가 가벼운 종목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